민주주의는 밥 먹여줘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참여가 사람들한테 효능감을 주고 네네. 또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동력이 된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서울대학교 김우영 교수님 모시고 오늘 민주주의와 마을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김우영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마을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학자시고요. 또 특별히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벨상 위원회에 이제 추천하시게 된 세계정치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과 이렇게 작년에 우리 세계정치학회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된 그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그 세계정치학회 행사에 가셔서 이제 기조 발언도 하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도 좀 들어볼 겸 그렇게 모셨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 조직위원장이었고요. 그때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주 저명한 학자들이 왔고 그 중에서도 세계정치학회 회장급 이제 교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분들이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지켜봤고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한 거죠. 이 빛의 혁명의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 어렵지 않게 그분들에게 이건 노벨 평화상에 우리가 추천할 만한 게 아니냐 이렇게 연락을 취하니까 기꺼이 선뜻 이 노벨 평화상 추천에 동참을 해주신 거였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모두 다 그 염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정치학회에 네, 기조 네.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또 잊지 못하는 게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 국민들이 또 민주주의를 잘 할 수 있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에 구구정치로 우리가 지금 그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착자들이 야 저렇게 쉽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참석했던 분들 중심으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네네. 아주 인상을 좋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을 예. 이제 노벨상 네네. 평화상으로 추천하는 데도 동력이 됐겠네, 그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주역이 시민들이 될 때야만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늘 해오신 걸로 알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관악 시민의회를 예. 직접 조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 학기에 제 대학원 수업에 연동을 해서 관악 기후시민회를 준비하고 1월에 그거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회가 지금 굉장히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그 혁신적인 민주주의자, 네네네.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서 이 상황에서 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관악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대가 직면하고 있는 탄소 중립 문제 이걸 가지고 학생과 구민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자. 이건 기존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일환이며 그 어떤 우리가 관악구가 전범이 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좀 확산이 되고 전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원전은 성북구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대의 아파트 경비형 고용 안정화 방안 맞습니다. 모의 시민의회 그거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제가 했고 제가 그때 아주 너무 감사한 게 모의 시민의회 의장을 맡아서 준비부터 마저 이제 결말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너무 좋았고 여기서도 내가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학생과 함께 서울대가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첫째 그 주민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북구에서 했던 아까 아, 아파트 그게 모델이에요, 그게. 동행 모의 시민의회 이게 그렇습니다. 원조라면은 예. 이건 지금 말씀하신 관악 시민의회는 하나의 전범이 되겠네요. 시민들께서 민주주의 하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재밌구나. 예, 예. 그리고 유익하구나. 그렇죠. 예. 야,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데 뭐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죠.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맞습니다. 예. 민주주의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효능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서도 많이 발견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아주 쉬운 표현이 이제 민주주의는 밥 먹여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성북구청장 시절에 네. 이 참여가 사람들한테 효능감을 주고 네네. 또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동력이 된다. 그렇죠. 이런 거를 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까지도 이렇게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광장 민주주의가 동네 생활에 민주주의로 이렇게 정착이 되게 되고 안착이 되게 되는 네네. 정말 뿌리가 튼튼한 나무처럼 그렇죠. 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교수님 하시면서 재언이랄까 좀 이런 거는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요? 두 가지. 그러니까 시민의 측면과 정치 정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유명한 참여 민주주의 학자인 캐롤 페이트만이 한 얘기인데 참여는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 참여를 개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도 연습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게 민주주의 학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하느냐? 4년에 5년에 한 번씩 투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사는 곳에서 맞습니다. 배우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미 굉장히 대단하지만 더 참여를 하셔서 진짜 먹는 문제를 그렇죠.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해주셨으면 내용도 좋겠고. 심화시키고 풍부화시키고 그렇죠. 예, 그런데도 필요하다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나왔는데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내가 어떻게 촛불을 계속 들고 응원봉을 들고 내가 진짜 생각하는 대로 공적으로 내가 기여할 수 있고 나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정치나 정부가 그걸 호응을 안 해주면 실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4년, 5년 후에 또 촛불이나 응원봉 들고 나가야 되나?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고생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래도 우리 국민의 수준은 올라섰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부가 그거를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이 빛의 혁명인데 이걸 이제 빛의 혁명이 진짜다.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방 민주주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됐으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더 박차를 가하자라는 거고 마침 6월에 이 지방선거인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이 지방선거에서 전 세계에서 지방선거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성북구청장 할 때요, 독일에서 베를린시에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그 구청장이 왔었어요. 소속이 녹색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한국의 참여민주주의는 대단하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성북구청장 하는 당시 꼭 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길래 왔냐 그랬더니 세 가지가 자기가 볼 때 가장 큰 고민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거의 유사하다. 대부분 60대 이상이 참여를 한답니다. 여성이 많이 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근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학력에 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혹은 또 다양하게 밖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또 이렇게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동네와 마을에서는 참여가 어렵더라.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도 어떻게 나하고 고민이 똑같으냐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둘이 엄청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답을 한 거는 추첨제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성북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는데 전체 우리 그 주민들 명단을 가지고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대신에 연령대 남녀 비율 이런 거 맞춰가지고 추출을 해서 그분들께 연락을 해서 5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막상 회의를 여니까 그 신청해서 받은 주민참여위원들도 90한 5% 정도가 참석을 하시고 추첨제로 선발된 분들도 90% 이상이 오시더라. 이 굉장히 신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처음 얘기가 관악기후시민의회였는데 시민의회의 특징이 시민의원들을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일찍이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필을 한 거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당시에 그거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새로운 거였죠. 최근에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 평등과 민주주의. 그래서 사람들에게 최소한 참여와 이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벌어줄 수 있는 이런 시간 평등의 요소들을 좀 이제 우리 도시행정에서 중요한 첫 번째의 어떤 덕목으로 목표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참여의 제도, 조건, 그 다음에 조직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아주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시간의 문제, 뭐 시간의 정치학, 뭐 시간 평등과 민주주의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논할 게 많은데 하나 그냥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하버드 정치학과죠. 그 로버트 퍼트남 교수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알린 그런 개념인데 미국의 사회적 자본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다. 이런 주장을 해서 알려졌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본이 줄어들면 그만큼 그러죠?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파고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직주 문제,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 문제죠. 그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여유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뭐라고 그러죠?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죠. 그러면 정치적인 그 여유, 민주주의를 생각할 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게 줄어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정도 참여는 안 하죠.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도 못 주죠. 이렇게 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 참여민주주의에 있어서 참여라고 해서 시민 참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와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civic enabler. 그러니까 시민의 능력 강화자로서의 정부, 정치. 이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죠. 또 시민들이 뭐 많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경험도 제공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갖고 계신 정보와 자산과 그 어떤 자원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언제든지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주고 그다음에 정부와 행정의 바로 관료들 바로 관료들은 그 civic mind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그 어떠한 마인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정부가 civic enabler 정부고 시민은 참여를 잘하고 정부는 civic enabler로서의 역할을 잘하는데 요 고리 뭘 잘해야 되느냐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직면한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지금 아직 해결은 못 하셨어요. 해결해 주세요. 저도 오늘
시간 평등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구호는 내걸긴 했지만 또 말씀을 막상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이제 차원에서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점도 오늘 다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AI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AI로 처음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론화 과정 같은 것을 굉장히 효율적이며 오히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AI를 네. 아주 재밌는 실험이 뭐냐면은 AI 기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티키타카도 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잘못하면 싸우고 분열되고 심지어는 완전히 갈라서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막았냐면은 AI를 통해서 이 메시지만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막 할 때, 그러니까 경고 사인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그 말하는 태도에 대한 사인만 AI로 하여금 던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결과가 훨씬 합의에 잘 이루고 오히려 더 민주적 공정하게 결론이 나오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시민들이 토론을 그렇죠. 하는데 예, AI가 사회 보는 식으로 해서 AI 파실리테이터. AI 사회자. AI 사회자. 그러니까 요새는 재밌네요. AI한테 시키는 것까지 하는 세상이에요. 토론을 니들이 해봐. 근데 그거는 인간의 교감과 소통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인간과 인간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네네. 그건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 휴머노이드들이 우리 대신 토론한다. 이건 할 수가 없고. 그러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잘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공정하게 합의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공공의 기술이자 이런 거를 공동 자산화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행정 정치의 지도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되면 시간도 벌어요. 그러니까 거죠. AI가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거를 그런 도구로 제대로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역시 사람의 문제네요. 그거를 이렇게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 전까지는 이미 공론장 실험을 많이 하기 시작했었어요, 서울에서. 네네네. 근데 그때는 AI 시기 전이죠. 근데 이제는 AI 시대에는 새로운 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이 빛의 혁명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전 세계 사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기여 이런 게 가능한 조건, 이런 거를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뭐 서울시장이나 뭐 정당의 지도자들 포함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AI 시대의 민주주의를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문화와 사례와 정책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정신, 이 철학을 좀 자기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흡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체화해서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되는 거가 하나면, 둘은 K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거를 확산해서 전 세계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겁니다. 시간 평등, 서울 민주주의, 그리고 플러스 이제 도시연대, 시간 민주주의, 도시연대, 도시연대. 예. 네, 같이 배우고 같이 발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서울이 그럴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민주주의, KAI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세계적인 전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도 굉장히 사실은 저 스스로부터가 더 제대로 된 그런 시간 평등 도시, 그리고 민주주의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드는 것 같고요. 오늘 시민들이 결국 만들어가는 세상,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구 많이 부탁드리고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